코스피가 연속으로 11일간 상승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며 시가총액 4천조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지수는 고공행진인데 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인 현상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괴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5천 돌파 가능성과 함께 지수와 개인 계좌가 갈라지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착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보죠. 먼저 놀라운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1일 연속 상승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 20년 기준으로 보면 2006년, 2009년,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승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상승률 측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들보다 짧은 기간에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럼 과열을 걱정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불안한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속 상승이 끝난 후 조정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 길어야 7에서 8일 수준이었습니다. 조정폭도 크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즉, 연속 상승 자체가 고점 신호는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연속 상승 이후 다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약화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은 당시와 성격이 다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상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구조적 악재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이 주요 동력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속 상승 자체는 과열 신호가 아닙니다. 과거 통계상 단기 조정 후 재상승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 계좌는 언제쯤 회복될까? 이게 진짜 관심사죠. 지수가 올라도 개별 종목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초 지수 상승의 특징을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기여도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몇 개 종목이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 지수는 연초 이후 8.5%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2.1%에 그쳤습니다. 중소형주는 아예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구조에서 코스피 5천 돌파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수만 올라가고 개인 계좌는 그대로라면 말이죠. 마치 시소 타기 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은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 다른 쪽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바닥 쪽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구조적 불균형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여기에는 자금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 자금이 안전한 대형주로 몰렸거든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였어요. 결국 돈이 몰린 곳만 올라가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언제 알게 될까요? 기관들이 이미 3개월 전에 포지션을 잡고 난 후 뉴스로 나올 때쯤이에요. 정보 접근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오르니까 내 종목도 곧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코스피가 연속 상승하는 동안 개별 종목 중 상승한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5%는 제자리거나 하락했어요. 결국 지수 상승의 환상에 빠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몇 개의 대형주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마치 시장 전체가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코스피 5천이 의미 있는 숫자일까요? 지수 숫자 자체보다는 그 구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떤 비중으로 5천을 만들어냈냐가 핵심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코스피 지수의 22%를 차지합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하면 30%를 넘어서고요. 사실상 두 종목이 지수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 5천 돌파 자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대형주 위주의 불균형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투자 운용 자금 규모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9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합니다. 개인 투자자 100만 명이 각각 1억씩 투자해도 10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투자 전략의 차이입니다. 기관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반면 개인들은 고수익을 노리며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기관들은 기업 IR, 애널리스트 리포트, 경영진과의 직접 미팅 등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개인은 주로 뉴스나 커뮤니티에 의존하죠.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개인과 기관의 게임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시장에서 게임을 하지만 사실상 다른 룰로 경기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말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기관처럼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자금 규모가 다르니까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기관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작년 급상승 진입 전에 일주에 7만 원 기준 1억 원으로 1,400주 정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개인에게 최적의 전략일까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편입합니다. 나머지는 수백 개 종목에 분산하죠. 하지만 개인이 1억 원 전체를 삼성전자에 넣는다면 100% 집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따라하기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금 규모, 위험 감수 능력, 투자 기간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형주로 가면 되겠네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대형주가 5% 움직일 때 중소형주는 20% 움직이기도 해요. 기회도 크지만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유동성 문제입니다. 중소형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원할 때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급락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없다는 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가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누구에게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언론에게는 화제가 되는 뉴스 소재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나 개별 성장주에 투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박탈감을 주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좋다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남과 비교입니다. 코스피 수익률과 내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게임 자체가 다른데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지수보다는 내 투자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5천이든 6천이든 지수는 참고사항일 뿐이죠. 예를 들어 10년 후 아이 교육비 마련이 목표라면 코스피가 5천이든 4천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년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시간 분산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찍는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전략 말이에요. 이러면 고점과 저점을 평균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 분산을 하더라도 무엇에 분산하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분산하면 손실만 늘어나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의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을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 있어서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코스피 지수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수의 숫자보다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솔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이런 구조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보 접근성, 자금 규모, 전문성 모든 면에서 기관 대비 불리한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특정 테마나 종목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기관들은 덩치가 커서 못하는 일들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을 따라하려다 보니 오히려 단점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게임 룰을 만드는 겁니다. 코스피 5천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익률과 위험 수준에 맞는 룰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런 개인의 노력이 구조적 불균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AI 투자,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의 발전은 기관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공부하고 분석해도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임 자체가 점점 더 불공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개인 투자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딜레마 앞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자고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자는 거죠. 나름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코스피 5천이라는 지수에 의존하는 투자입니다. 앞서 말한 대형주 집중 현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다른 자산군으로 가자고 합니다. 부동산, 금, 달러,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주식시장 자체를 벗어나는 선택이죠. 하지만 이런 자산들도 각각의 리스크와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금은 변동성이 크며 비트코인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오프가 따르고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희망의 정의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시장을 이기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희망으로 말이에요. 코스피 5천 돌파보다는 내 계좌의 안정적 성장에 집중하는 거죠. 주변과 비교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함과 인내심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장기 투자 성과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한 개인들 중에는 기관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겁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는 기관과 언론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개인에게 진짜 중요한 건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내 투자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꾸준히 원칙을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2026년 지금 이 순간 진짜 문제는 코스피가 5천 갈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조에 올라타 있는가가 진짜 질문입니다. 지수의 숫자보다 내 포트폴리오의 구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에게는 지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내 계좌의 진짜 구조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